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 시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가 시퀀스 문제죠. 시퀀스 문제에서 문제가 Y델타 기동이네. 그죠? Y델타 기동 방식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문제에 주어진 시퀀스 도면이고, 자, 단 전자접촉기 MC1은 Y용. 즉, 요 MC1은요. 요 MC1은 처음에 기동할 때 Y결선에서 기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C2는 여기는 MC2는 이건 뭐요? 이거는 정상 운전 시, 그죠? 정상 운전 시에 델타 결선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 델타 기동 방식이 처음에 기동할 때는 기동 전류가 크니까 기동 전류를 줄여서, 그죠? Y 결선한 다음에 이제 정상 운전되면 이제 델타 결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문제 그림 같은 주회로 부분에 대한 미완성 부분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결선도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Y델타 기동이 처음에 기동적으로 크니까 Y결선에서 기동적으로 줄였다가 정상 운전되면 델타 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Y델타 기동 시와 전전압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수치를 제시하면서 비교 설명하시오. 그냥 단순하게 Y결선은 뭐 기동적을 준다. 어, Y결선은 기동적으로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렇게 설명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갖다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요, 전동기를 운전할 때 실제로 Y델타 기동 운전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동 순서, 그 동작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기동 순서를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단 동시 투입 여부까지도 설명하라. 그죠? 자, 그럼 요 문제에 따라서 1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주회로에 대한 미완성 부분의 결선들을 완성하시오. 자, 문제에서 뭐랬어요? MC1은 Y결선. 그죠? 그러면 MC1은 Y결선이니까 우리가 Y결선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럼 중성점이 공통선으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요 그림에서 미완성 부분, 요 MC1은 밑에 하단부, 얘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삼상이 X, Y, Z가 삼상이 공통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죠? X, Y, Z라고 하는 사이 연결돼야 되니까 중성점이 나와줘야죠. 자, 그 다음에 MC2는요. MC2는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어떡하죠? 델타 결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델타 결선 MC2 쪽, 지금 MC2의 위에 봤더니 보니까는 여기가 U단자, 여기가 V단자, 얘가 Y선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쫓아가면 여기가 U고요. 여기가 V고 얘가 W예요. 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맨 앞에가 U, V, W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문제 결선을 잘 보셔야죠. 자, 델타 결선은 여러분들 델타 결선 많이 해봤잖아요. 델타 결선 어떤 거죠? 자, 델타 결선은 U단자, 그러니까 처음에 L 원상은 맨 끝으로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은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 상은 첫 번째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UVW니까 맨 처음 상, 요 끝에 있는 거, U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갈 때 U상은 처음에 있었던 거니까 두 번째 상으로 가야 되죠. 두 번째 상. 그러니까 얘가 이제 Y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는요. V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세 번째로 가면 되는 거고. W는요. W는 지금 보듯이 맨 끝에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첫 번째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은 MC 마그네틱 콘택트가 왔을 때 1차 측이 UVW면 그 UVW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 이제 첫 번째 거는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로 가서 결선을 해줘야지 델타 결선이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의 결선 완성도는 Y 결선 쪽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MC1 결선 쪽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C2 즉 델타 결선 쪽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Y델타 기동시와 전전압 기동시의 기동 전류를 수치를 제시하면서 비교 설명해 보시오. 그죠? 자, Y델타 기동이니까 처음에 기동할 때는 Y결선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이 끝나 그러면
이제 정상 운전에서 델타 운전하겠죠. 자, 그러면 요 지금 그림에서 A번 그림은 왼쪽 그림은 얘는 Y결선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 B는요. 당연히 얘는 델타 결선 상태겠죠. 자, 이걸 갖다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 IY 무슨 전류죠? 선전류죠. I 델타 무슨 전류예요? 이것도 역시 선전류예요. 우리가 선전류 IL. 근데 이제 Y 결선일 때는 우리가 IY로 한 거고, 그 다음에 I 델타 이거는 역시 선전류인데 IL인데 내가 잘못 표기했네. IL은 IP인데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IY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는요. 델타 결선은 IL인데 그죠? 얘를 갖다가 I 델타 한 거고. 자, 델타 결선일 때는 좀 생각할게. 델타 결선은 상전류하고 선전류가 같지가 않죠. 루트 3배의 IP. 여러분들 이거 회로 때 했던 걸 거야. 그죠? 자, Y 결선일 때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똑같다. 근데 델타 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가 차이가 난다. 이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Y결선부터 Y결선의 선전류, 즉 IL, 즉 IY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선전류는요, Y결선일 때는 상전류하고 똑같아요. 즉, 요 선전류나 요 한상의 흐른 전류 IP나 똑같다는 거죠. Y결선에서는. 그러면 전류 I는 Z분의 상전압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자, 임피던스 Z. 그 다음에 전압. 근데 지금 요 결선에서 요 V가 무슨 전압이죠? 이거 V가 성간전압이죠. Y 결선의 성간전압은요, 상전압하고 루트3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거 내가 상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루트 3 내려오면서 루트 3 Z분의 V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Y 결선일 때의 선전류. 자, 그러면 두 번째,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I 델타는, 그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I 델타, 요게 상전류와 같지가 않아요. 그죠? 네,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루트 3의 IP가 되는 거죠. 루트 3 IP.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고 IP는요, Z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 Z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성간전압인데 델타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상전압 대신에 성간전압 V를 갖다 대입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Z분의 루트 3 V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따로따로 나눠서 Y 결선일 때의 선전류,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가 따로따로 한번 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Y 결선, 델타 결선 차이 I 델타와 IY, Y 결선일 때 선전류와 델타 결선 선전류가 다 비교해 보면 좀 전에 구했던 거 IY 분자부터 IY는 루트 3 Z분의 V가 될 테고 밑에 I 델타는요, 얘는 Z분의 루트 3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V, 똑같은 전압 V는 약분될 테고 여기 있는 임피던스 똑같이 약분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분자에 루트 3분의 1, 밑에 분모에 루트 3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될 거 아니에요? 루트 3이 내려오면서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몇이에요? 얘는 3분의 1이죠. 즉 무슨 뜻이에요? Y결선이, 그죠? Y결선이 델타 결선 전전압 상태보다도 몇 배 된다? 3분의 1배 된다. 즉 IY는 I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이다. 즉 Y 델타 기동시와 전전압 기동시의 기동전류 수치 비교, 즉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3분의 1배로 감소.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전동기를 운전할 때 실제로 Y델타 기동 운전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Y델타 기동하겠다 하고 기동 순서를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단, 동시 투입 여부까지도 설명하라. 문제에서 분명히 동시 투입 여부까지도 반드시 설명에 포함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동시 투입 여부를 설명 안 하면 감점을 갖다가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오답을 내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Y델타 기동, 그죠? 이거 설명. 첫 번째, 기동할 때
기동할 때. 자, 기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동할 때 요 주 배선용 차단기 MCCB, 그죠? 이거 투입해줘. 전원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 MCCB 투입을 하고, 그죠?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MC1, 요 MC1도 투입을 해야지 Y결선 될 거 아니에요? MC1도 투입해서 Y결선 상태에서 Y결선으로 기동을 하겠죠. 기동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동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둬야죠. 시간 여유. 요 지금 시퀀스 상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Y 델타 기동할 때 그 타이머 있잖아요. 그죠? 일정한 시간, 일정 시간 동안, 그죠? 타이머 동작으로 어느 정도 기동 시간을 준다. 기동 여유 시간을 준다. 기동 어느 정도 하게끔 냅둬라 이거지.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동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정상 운전. 그죠? 정상 상태 운전으로 가게 되면, 자, 정상 운전 가면 타이머 동작해서, 그죠? MC1 Y결선 쪽, MC1 Y결선 쪽에 MC1을 개방시키죠. 개방시키고 곧바로 MC2, MC2는 델타 결선 쪽이죠. MC2를 투입하여 투입. 이래서 이제 델타 결선으로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동하고 운전까지 한 거고, 문제 분명히 뭐랬어요? 동시 투입 여부까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동시 투입 방지. Y결선 쪽하고 델타 결선 쪽을 동시 투입을 갖다 방지하라. 즉, 우리가 MC1과 MC1은 Y결선 쪽의 회로고, MC1과 MC2는 델타 결선 쪽의 회로잖아요. MC1과 MC2가 동시에, 어느 순간에도 동시에 투입되는 걸 될 경우를 방지하라 이거죠. 방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록 장치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마 Y델타 결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맞아 그랬었어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거예요. 그죠? 자, Y델타 기동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요 동작 설명 요거 잘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요 시퀀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